의 주기성과 자연의 규칙 여기 볼게요. 그럼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주기율표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전자배치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알칼리 금속, 활료제 음소 넘어갈 텐데, 주기하고 족 중에 어떤 게 더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기 훨씬 더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기 잘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조끼리 성질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같은 조끼 성질 비슷하다. 그 말이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32페이지인 거예요. 자, 32페이지에서 윗줄을 닫으면은 안 이어져. 그래서 중요한 거 볼게요. 먼저 빨간 펜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는 객관식의 지문으로 무조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거기 보시는데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이에요. 여기는 빨간색 위쪽으로 올게요. 자, 주기율표 1쪽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 그러면 1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할로젠 원소.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고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우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의 규칙성에 따라서 주기율표가 완성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체외각 전자가 같고 원자각 전자가 같죠. 그래서 1쪽, 17쪽은 같은 족이라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잠깐 간략하게 보면은 쌤이 그랬잖아.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뭐 또 풀에 염소가 풀 먹으면 살찌고 뭐 이런 거 알려줬잖아.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블록이 쳐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얘를 부른 거야. A 그룹 가라고 합시다. 여기를 가, 여기를 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 그룹은 주기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또는 나 그룹은 전자 한 개를 얻기 쉽다. 또는 전자 한 개를 잃기 싫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거든요. 또는 가와 나는 모두 전자 한 개를 잃기 쉽다. 또는 가와 나는 모두 주기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런 식의 질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알칼리 금속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 1쪽에다가 색깔 좀 칠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있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그랬잖아요. 금속 원소는 름듐, 슘듐 이런 것들. 끝이 름듐, 슘듐 뭐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금속 원소들인데, 우리 리라크 베마카 알 요것도 같이 외우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응성이 좋은 애들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금속 원소 중에서 반응성이 좋은 애들이 알칼리 금속인데, 반응성이 좋은 애들이 다 1쪽 애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하면서 반응성을 비교해 봤는데 반응성이 이런 거예요. 엄청 쉬워.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다뤄줄 겁니다. 반응성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얘네들은 산화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네들을 금속이죠. 그러면 빛이 나요. 이거 화난 건 아니고 빛나는 거다. 아이고 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나는 게 빛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까맣게 변하는 속도가 어떤 애는 10초 걸리고 어떤 애는 5초 걸리고 어떤 애는 1초 걸리고 이런 식의 반응성이야. 그러면 10초 걸린 애랑 1초 걸린 애랑 어떤 게 더 반응성이 크다라고 그래요?
1초. 딱 꺼내자마자 바로 새까맣게 변했어. 그럼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거야. 얘네들은 물이랑 닿으면 녹아서 없어지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봐. 넣었을 때 파박 이 정도의 반응성 있는 거랑 넣자마자 펑 하고 터지는 거, 어떤 게 더 반응성이 좋다고 그래요?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성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이랑 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필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우리가 배웠죠. 적기도 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 리튬은 2주기, 나트륨은 3주기, 그 다음에 칼륨은 4주기예요. 그래서 주기가 클수록 반응성이 좋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 껍질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있으면 얘네들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 잃으려는 성질. 전자가 있으면 이게 적어 놓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전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전자를 몇 개? 전자 한 개를 잃으려는 성질이 강하죠. 왜냐? 한 개를 잃어야지만 안정해지니까. 그러면 잃으려면은 원자핵과 거리가 멀수록 더 잃기 쉽겠죠. 그래서 원자핵과 거리가 멀수록, 즉 주기가 클수록 원자핵과 전자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거리가 멀어서 반응성이 좋더라. 요거 적어놓고요. 자, 밑에 할로젠 원소 넘어갑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요, 쌤이 일부러 색깔 대비를 한 건데요. 자, 얘는 17쪽이에요. 그래서 쌤이 외웠던 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고요. 얘네들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칼리 금속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라크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적으면 원래 발음이 리나크인데 외우기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라크 외우라고 그런 거죠.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배막가 그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이라크 기억하시고 우리 할로젠 원소 외웠던 거 뭐로 외웠어요? 풀에 염소가 불어요. 염소가 뭘 먹어? 풀 먹어. 근데 많이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뚱뚱해진겨.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원소기 한번 적어보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에요. 이렇게. F는 대문자예요. 그러면 주기를 한번 해보면 2, 3, 4, 5예요. 그러면 주기가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반응성은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라서 아이오딘은 옛날에는 요오드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풀에 염소가 불어요야. 풀에 염소가 불어요.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러면 얘는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크다. 전자 껍질 하나, 둘, 셋만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17쪽이잖아요.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다고 그랬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귀찮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전자를 하나 받아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끌어당기려면은 원자핵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울수록이야. 가까울수록. 그래서 주기가 작은 애들이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또 해줄 거 있는 사람, 이거 어차피 또 해줘.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배웠죠?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쌤이 아까 물어봤던 것들이야. 자, 이걸로 할까?
자, 여기 블럭 쳐 있는 걸 가그룹, 여기 있는 것을 나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가그룹은 주기가 작을수록 방향성이 커진다. 맞아, 틀려? 주기가 클수록이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와 나 그룹은 모두 전자를 한 개를 얻으려는 성질을 갖는다. 틀리죠. 또 이렇게 했어. 나 그룹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다. 맞아, 틀려? 나 그룹은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죠.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시험 대비 해야 되니까 다 외우셔야 돼. 할만하겠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는 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기 빈칸, 여기 빈칸 하면서 얘네 둘을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라 그룹이라고 합시다. 지금 18쪽 물어봤어요. 라 그룹은 원자과 전자가 8개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빵개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체외각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것들. 그럼 얘네들은 이미 안정한 상태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빵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물었어. 라 그룹은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반응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 그룹이 아니라 아까 했던 가 그룹에 해당 설명이겠지. 이런 식으로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빨간색으로 밑줄 칠 거예요. 여기는 항상 등장하는 단골 지문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속한 원소의 성질은 비슷하다. 단골 지문이에요. 객관식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성질이 비슷한 거는 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놔. 얘네들은 뭐라고? 족이라고. 같은 족애들이. 그러면 요거를 교묘하게 같은 세로줄에 속한 원소의 성질은 비슷하다. 이거를 같은 가로줄에 속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세로줄이라는 것도 표시를 한번 해줍시다. 아, 친절하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시험 문제 틀리기만 해봐. 우리 반 1등 해야 되거든? 우리 반, 진짜 쌤 그랬잖아. 내가 맡은 반은 1등 안 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그 맥락을 끊으면 안 돼. 진짜야. 1등 꼭 하길 바래. 자, 전자 배치와 원자과 전자. 여기서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너무 정신을 뺏기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볼게요. 원자는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배웠어. 봐봐.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는 무슨 순서에 따라 배열이 되냐면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배열이 됐죠. 그렇죠. 양성자. 그러면 이 양성자 숫자는 전자 수와 같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은 수소. 수소는 양성자 1개. 어디에? 원자 핵에. 그 다음에 전자도 1개 이렇게.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야. 원자 핵에 양성자 2개, 전자 2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 이해되죠? 이해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 따라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을 한다. 근데 이거야. 전자는 이 전자 껍질 위치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사이 값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 껍질에서만. 그래서 전자 껍질 배웠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내용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요거예요. 자, 얘네들은 규칙성에 따라서 차례로 배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배열된다는 거예요. 원자 안의 전자들은 규칙에 따라 요것만 입주면 돼요. 해당 내용이. 원자가 가까운 안쪽의 전자과부터 배치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적었냐면 차례로 배열된다. 그래서 요렇게 쌤이 적어줬어요. 차례로 배치된다. 가장 안쪽부터 채워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더 배울 건 뭐냐면요. 에너지 준이라는 걸 배울 텐데 에너지 준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위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쉽거든요. 자, 전자 껍질에서 전자들이 갖는 특정한 에너지값,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낯선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하고 가까우면 낮고 원자핵과 멀으면 높아요. 이것 좀 할게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고
원자의 값 뭘수록 높다. 약간 좀 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거야.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가까울수록 낮고 멀수록 높다. 이런 의미야. 너무 글씨가 작나요? 원자핵하고 가까울수록 낮고 원자핵과 멀수록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지구 중심에 핵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이게 지구라고 합시다. 쌤이 까만색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지구라고 합시다. 그럼 지구 위에 수많은 빌딩과 높은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산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낮은 건물은 위치에는 값이 낮고 높은 건물은 위치에는 값이 높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원자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자 껍질 이렇게 있으면 전자 껍질이 원자에 가까울수록 낮고 높으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이해됐어? 우리 지구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지구의 중심에 있는 핵을 원자핵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산이나 높은 빌딩도 있어. 낮은 산은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산은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이런 것처럼 전자 껍질도 원자가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고 멀수록 높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스펙트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불꽃 반응색 하면서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외우는 방법 있지 않았나? 알칼리 금속만 외워볼까요? 그렇죠. 싫죠. 당연히 싫죠. 싫은데 어떻게 해야지? 적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에너지 방출 요것만 적어주세요. 중요한 것만 합시다. 에너지를 방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값을 갖기 때문에 원소마다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이런 거를 다 확인을 이미 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될 때 스펙트럼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알칼리 금속만 해볼게요. 알칼리 금속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안 배웠니? 자, 적어보세요. 빨리 노나 볼까? 이거야. 안 배웠어? 그치, 배웠지? 빨리 노나 볼까? 자, 적어볼게요. 빨간색은 리튬,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 칼이라고 해야지 더 이해가 쉽겠네. 빨리 노나 볼까? 이거 색깔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아니, 쌤은 이과생 천지잖아. 친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붓꽃 축제를 같이 갔는데 나트륨 구리구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애들이 막 다들 어이없어 쳐다봤거든. 분위기 망친다고. 이과가 이런다고. 빨간색 리튬 보라색 칼륨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근데 여자친구 싫어할지 몰라. 나는 남편이랑 쌤이랑 까시시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하면서 재밌어. 근데 이런 대화가 재밌는 친구를 만나도 되고 관심 없어 하면 빨리 대화 전화를 바꾸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볼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 영상 한번 살펴봤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내용 볼게요. 요거는 쌤이 금요일 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배웠던 거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주기, 그 다음에 같은 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우리 주기는 몇 개가 있었어요? 주기는 가로줄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중요한 거. 주기는 가로줄이고 1부터 7주기까지 있었어요. 중요한 내용 한번 적어봅시다. 왜냐면 문제가 세심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주기는 뭐 예를 들어서 7주기까지 있다.
또는 주기는 8주기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우리 주기는 7주기까지였고 조건 18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이것 좀 적어주세요. 이게 좀 핵심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또 족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같은 족. 그러면 1부터 몇 가지 있다고? 18쪽까지 있다고. 그리고 어디? 세로줄에 있다고. 세로줄. 그래서 세족씩 잊지 마요. 세족씩. 외우는 법 쌤이 세족씩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세족. 세로는 족이요. 자, 그러면 걔네들은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 여기에 있는 전자를 체외곽 전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체외곽 전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그랬죠. 이 원자과 전자는 체외곽이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더 쉽게 적어야겠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우리 이미 한 번씩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족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같은 종이 아니라 같은 족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족끼리 비슷한 성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끼리 비슷한 성질, 할로젠 원소는 할로젠 원소끼리 비슷한 성질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밑줄 치고 방금 썼던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1교시라서 졸리니까 영상 자료 좀 볼게요. 알칼리 금속 노래하고 알칼리 금속 반응성 볼게요. 반응성 보고 나서 알칼리 금속 정리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할로젠 원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확인하기는 금요일 날 거고, 우리 여기 알칼리 금속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 크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반응성은 뭐가 좋아? 칼륨이 좋아요. 그러면 영상 자료를 보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색깔의 광택은 나는지 안 나는지, 기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보셔야 돼. 저는 알칼리 금속 영상 자료 좀 볼게요. 자, 그럼 방금 영상 자료를 시청하면서 알 수 있었던 정보 한번 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정보. 자, 우리 첫 번째 알았던 건 뭐냐면요. 어디다 한꺼번에 정리할까? 여기다 할까? 첫 번째,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였어요. 첫 번째, 일족이라는 거. 일족이라는 거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건 뭐냐면 칼로 잘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칼로 잘린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물에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물에 집어넣었을 때 물에 떴어, 가라앉았어? 그러면 떴다는 거 밀도가 높다는 것과 낮다는 것과 낮다는 거야. 밀도가 높으면 철 같은 애들거든 물에 가라앉아야 돼. 그래서 밀도가 낮다는 거야. 선배들이 잘 틀렸어요. 밀도가 낮다. 그래서 물에 뜬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 외우는 거 알려줄 텐데, 자, 먼저 네 번째까지는 쉬워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광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가 이제 건데,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먼저 칼로 잘랐을 때 단면이 까맣게 변했죠. 요런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까맣게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택이 없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광택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물에 넣었을 때 물과 격렬하게 반응했잖아요. 결렬이 아니라 격렬한 반응.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기체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기체 발생하면서 많이 배웠던 게 이산화탄소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 기체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 종류가 뭐냐? 수소기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물질이 뭐냐면 수산화이온이 발생을 해요. 수산화이온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OH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읽을 때 수산화라고 읽는다고 배우지 않았어? 지금 외우면 돼. 자, 그래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수용액 상태가 염기성이 되는데 OH- 이온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염기성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다 알다시피 페노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염기 지시약이거든요. 이게 색 반응을 보면은 붉은색을 띱니다. 어이자 페놀프탈레인, 레 어이자요 페놀프탈레인, 다 어이자요 페놀프탈레인. 그러면 이 페놀프탈레인은 어떤 애냐면요,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을 띄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